분당 서울대병원 원석차입니다. 저는 현업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의사고요. 전공은 성형외과입니다. 제가 MBA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라든지 기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헬스케어만큼 빅데이터의 어떤 효용성이 극대화되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 집단들이, 전문가 집단들이 이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 호스피털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게 도입이 되면 의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일단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일단 환자 보기 바쁘고 자기 기존 전공 분야에 대한 지나친 신뢰라든지 또 그 의사 직종이 되기 위해서는 스페셜한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한데 엔트리 배리어가 있지만은 의사 집단들이 다른 직종으로 또 못 넘어가는 엔트리 배리어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업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의료계에도 빅데이터가 도입이 되면 이 학문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요즘의 논문들은 어떠한 사이언티픽 날리지라든지 어떤 생리학, 생화학적인 공식에 의한 논문보다는 그냥 데이터 마이닝으로 논문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노벨 의학상도 이제 의사들이 아니고 일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헬스케어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빅데이터는 케이스 분석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헬스케어에 있어서 가장 티피컬한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빅데이터의 실제 활용 사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케이스인데 왜 헬스케어라는 이쪽 환자를 다루는 부분이 왜 경영학 저널에 나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융합의 큰 흐름을 반영하고 경영 전문가들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만큼 이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미국의 사례인데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많은 앰뷸런스들이 이제 거리를 사이렌을 울리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음식의 터키라고 칠면조 요리 있죠. 저 요리가 매우 짭니다. 매우 짜요. 평상시에 저염식단 또 의사들의 어떤 충고라든지 병원에서 관리를 잘 받던 환자들이 이제 고위험군들이죠. 하트 쪽에, 심장 쪽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손자, 손녀들 재롱도 보고 또 자기 모처럼 기분을 좀 이렇게 내면서 그 순간적으로 그냥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셀프 레귤레이션이. 저염시기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이제 익스트라셀러 플루이드 체외 액이 많이 필요하는 거죠. 그걸 오스모레이트를 조절을 하니까 렁에 폐에 부담이 갑니다. 풀모너 에데마에 쉽게 빠질 수가 있고 수분 공급을 또 많이 해줘야 하니까 하트도 가뜩이나 이제 이 고혈압에다가 우려성 심부전이 있던 환자들이 이 네거티브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하트 어택까지 오게 된 결과를 초래해요. 이게 20년 이상 끌었던 미국에서 아주 고질병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솔루션이 있기 전에 고질병이 있어야 돼요. 큰 문제 인식이 더 있어야 됩니다.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빅데이터 어떤 솔루션이 그 다음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앰뷸런스가 부족할 정도로 미국의 크리스마스 다음날 전 도시에 이 하트로 쓰러진 환자들이 깔리는 거죠. 비용 당연히 증가하죠. 10,000에서 15,000달러 개인당 들게 됩니다.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에릭 호비츠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에요. MD 출신입니다. 의사 집단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이자 의사 그 집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30만 명의 그 환자 케이스를 분석을 해요. 말이 30만 명이지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예측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30만 명을 분석을 할 때 대단한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과 그 의학적인 전문 지식도 필요로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클리니컬 히스토리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소셜 이코노미 팩터, 이 환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누구랑 사는가, 혼자 사는가, 이런 거 다 예측 모형에 집어넣는 거죠. 예. 알고리즘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형이 이제 Patient Specific Discharge Program, 그리고 가장 고위험군, 이 환자 크리스마스에 쓰러지겠다 한 타겟팅을 해요. 그래서 저위험군은 이제 메일링, 약간 위험군은 이제 전화, 아주 고위험군 직접 방문을 해서 경고를 합니다. 위험심하다가. 그래서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코스트가 낮아지는 거죠. 예. 이 에릭 호비츠가 30만 명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지식화 시키는데 그 데이터 양이 지식적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죠. 예. 처음에 데이터 단계에서는 N개, 그리고 인포메이션 단계는 N의 자승, 난리전 단계로 가려면 2의 N승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베스트 날리지예요. 예. 데이터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아는지 아는 거, 그리고 인포메이션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 근데 날리지 단계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그러니 이 기획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죠. 모든 그 처음에 그 노이즈들, 미스를 걷어내고 미니풀한 매트릭스 짜고 날리지 단계까지 가는데 아주 길이 험난한 것입니다. 기존의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면 보고 안 오면 말고 뭐 이런 좀 패시브한 자세를 취했다면은 기존의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 데이터 분석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의료 영역이 무지하게 지금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료 영역 안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면은 환영할 수도 있는데 경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의리됐어요. 환자들이 슈퍼갑이 됐습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의뢰 전략을 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갑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많은 설명이 나왔듯이 헬스케어라든지 IT, 통신, 소매 이쪽에 많은 벤더들을 같이 끌고 갈 만한 그런 의사들 중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이 에릭 호비츠는 그 다음에 기획으로서 이 센서, IoT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됐어요. 네. 현대 의학의 네 가지 큰 흐름을 보통 4P라고 하는데, 프리벤티브, 프리딕티브, 퍼스널라이즈드, 파티시페이션, 이 네 가지 흐름이 앞으로 현대 의학의 큰 흐름입니다. 거기에서 센서 기술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하트는, 심장은 끊임없이 시그널을 뿜어내기 때문에 이 센서를 착용하기 가장 적합한 모델이에요. 이 심부전이라든지 하트 어택 모델이 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하고 분석 및 피드백. 저기 보시면 주치 옆에 건강관리사라는 직업군 보이시죠? 저분들이 사이언티스트들과 유사한 집단이고 병원 내에 저 인력들이 앞으로 대거 등용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과 컴피티션 할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든지 하버드 그룹들은 저 인력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에 해당합니다. 예. 우리나라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환자를 보는 것 같지만은 제가 아시는 내과 교수님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노인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오셨어요. 딸이 동반하고 동반하지 않는 환자는 항암 치료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노인분들 둘이 오셔가지고 그 복잡한 항암 치료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또 팔로우가 잘 안 되고 귀도 어두우시고, 예. 그런 변수들이 또 의학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며느리들은 별 관심이 없죠. 그래서 딸이 있는 노인 환자분이 더 베스트 환자입니다. 예. 딸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 그 의학이라는 것도 약간의 그 어떤 사이언스이기도 하지만 좀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의사의 또 주관적인 판단이 또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성형외과에서는 더 그런 거죠. 예. 이 헬스케어가 국가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이런 것을 세팅하기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들 걸로 생각을 하고, 규모가 큰 그러한 어떤 병원에서 조금씩 우리나라도 좀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삼성 서울병원이라든지 SDS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또 망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쪽 분야에 처음에 이니셔티브를 잡고 지금 많은 업체와 기업들도 지금 많이 진출하고 론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은 의사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의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발동을 걸 수는 있지만은 이 기업, 정치가, 특히 정치가, 예, 팔러시가 의료 분야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이 빅데이터는 스마트 하스피털이라든지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또 유비쿼터스 헬스라든지 원격 진료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예, 너무 이게 이 판이 큰 거예요. 저는 빅데이터를 한마디로 기획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판을 어떻게 짤 것이냐, 어느 누가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해야지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냐, 여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이런 거 사실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기타 다른 곳에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고 확실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야 됩니다. 예, 그런 날을 기대해보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